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면 마치 녹이 쓴 경첩처럼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사실 관절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통증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완벽하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작은 주의와 습관이 훗날 큰 수술을 막을 수도 있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공통된 경험을 봅니다. 처음에는 조금 뻐근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 그 말 속에는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관절이 아플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이 때문이라는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체중 증가,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그리고 특히 식습관이 크게 작용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만이 문제일까요? 의외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는 습관이 관절 건강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채소 속의 특정 성분들이 염증을 가라앉히고 연골을 보호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비타민 보충제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 그대로의 채소에서 얻는 영양은 알약으로는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섬유질, 미량원소, 파이토케미컬은 서로 어우러져서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약을 찾기 전에 먼저 식탁을 돌아보세요. 물론 학계에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연골 손상을 막는다는 연구도 있지만 사람에게 충분히 적용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식습관은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전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잊지 못합니다. 72세의 그분은 무릎이 너무 아파 퇴직 후에도 산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권유로 매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6개월간 꾸준히 지내셨습니다. 약을 줄이면서도 통증이 크게 완화되었고 지금은 다시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십니다. 그분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당신도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뻣뻣함, 미세한 통증, 계단에서의 불편감은 다가올 큰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경고음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식습관과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한다면 관절은 충분히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채소들이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먹는 밥상에는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작은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이 관절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서서히 망가뜨리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먹었겠어? 라고 말씀하시지만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나트륨 섭취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전통 반찬을 즐기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많은 음식은 몸속 수분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켜 관절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릎이나 손가락이 자주 붓는 경우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다한 육류와 기름진 음식입니다. 물론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퓨린 대사가 활발해져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 관절의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종종 삼겹살을 매일 드시는 건 무릎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음료 습관도 문제입니다. 달콤한 음료나 과일 주스, 심지어는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 커피도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잦은 변동을 일으키면 전신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관절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술을 끊었으니 괜찮다 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 설탕은 술 못지않게 관절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모든 육류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이 무조건 해롭다는 것도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아직 적정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균형이 무너질 때 관절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해 전 68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고민하던 분이었죠. 식습관을 점검해 보니 하루 세 끼가 거의 모두 육류 위주였고 채소 섭취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단순히 하루 한 끼만 채소 중심으로 드셔보자였습니다. 4개월 후 그분은 신기하게 무릎이 덜 붓고 걷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요. 잘못된 식습관의 함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통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에는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식탁을 돌아보고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늘려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약보다 더 꾸준히, 더 안전하게 관절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채소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약국 진열대에는 관절 건강을 돕는다는 보충제가 가득합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콜라겐, 이름만 들어도 익숙하시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관절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약보다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소입니다. 왜 채소가 약보다 나을까요? 우선 채소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대표적으로 항산화 물질, 비타민 C, 비타민 K,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 있습니다. 이들은 관절 속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연골세포가 파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예를 들어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채소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체중은 관절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무릎 관절은 체중 1kg 늘면 약 3, 4kg의 하중을 더 받습니다. 즉,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무릎이 느끼는 압력은 크게 줄어듭니다. 채소 위주의 식단은 자연스럽게 열량을 줄여주고 소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학문적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채소 섭취와 관절 통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채소 섭취를 늘린 뒤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곧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저는 한 환자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74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진통제에 의존하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해 약을 줄이고 싶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신약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채소를 섭취하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샐러드 한 접시를 추가했고 6개월이 지나자 약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일 때 덜 불편하다는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채소는 약처럼 빠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전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당, 혈압, 심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관절 건강만을 바라보고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한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국 관절을 지키는 힘은 약이 아니라 꾸준한 생활 속 선택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오늘 식탁에 올린 작은 채소 한 줌이 1년 뒤에는 수술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채소가 관절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단순히 다이어트 채소로만 알려져 있지만 관절 건강에도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뭐 먹어야 해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관절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설포라판이 연골 세포의 퇴화를 막고 관절염 진행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학계에서 결정적이라고까지 말하긴 어렵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뼈의 대사에 직접 관여해 골밀도를 유지하고 연골 주변의 미세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와 관절이 함께 약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비타민 K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환자에게서 흥미로운 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무릎이 자주 붓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약을 드시면서도 큰 효과를 못 보자 제가 브로콜리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익혀 먹기도 하고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기도 했지요. 석 달 후 그분은 전에는 손자를 따라 공원에 가는 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덜 아프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물론 브로콜리 하나만의 덕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식탁에 채소가 늘어나면서 관절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날 것보다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기 쉽고 날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끓는 물에 1, 2분만 살짝을 권장합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설포라판과 비타민이 잘 유지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브로콜리가 기적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설포라판의 인체 적용 결과는 아직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절뿐 아니라 면역력,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채소라는 점에서 분명히 매일의 식탁에 올릴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송이의 브로콜리를 데쳐서 밥상에 올리는 그 작은 습관이 관절 통증으로 밤잠 설치는 날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새 일상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이 채소 역시 관절과 뼈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보물창고입니다. 시금치는 관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어르신들이 흔히 포파이가 시금치 먹고 힘이 세졌다는 만화를 떠올리시지만 그 말이 완전히 허구는 아닙니다. 실제로 시금치에는 관절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첫째,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속 미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지는데 시금치의 항산화 물질이 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기본 재료이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뼈 대사를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가 줄고 뼈가 약해지면서 관절에도 부담이 커지는데 시금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셋째,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뼈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뼈 밀도를 유지하고 관절 주변 조직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비타민 K 섭취가 부족한 노인에서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더 흔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칼슘과 결합해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몸에 좋으니 무조건 많이 먹자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다른 채소와 함께 섞어 먹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75세 남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니 고기 위주였고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금치를 포함해 녹색 채소 섭취를 권유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예전처럼 날씨가 궂으면 무릎이 욱신거렸는데 요즘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치라고 할 순 없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학계에서도 시금치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보입니다. 다만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생활 습관, 병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금치는 영양학적으로 안전하고 폭넓게 이점을 제공하는 채소임이 분명합니다. 한 접시 시금치를 밥상에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살짝 데쳐 무침으로 먹거나 된장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관절의 통증을 덜어내고 다시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채소는 당근입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겨진 관절 회복을 돕는 강력한 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당근은 달콤한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눈 건강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근 속에는 관절 회복을 돕는 중요한 영양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연골의 건강을 지키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요.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관절 내부에서도 미세한 손상은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관절 주위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데 이것이 염증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당근 속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줄여 관절의 붓기와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C와 K도 포함되어 있어 뼈와 연골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비타민 K는 뼈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손상에 대한 회복력이 커집니다. 저는 예전에 70세 남성 환자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을 주셨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식단에 당근을 자주 넣는 것이었습니다. 갈아서 주스로 드시기도 하고 국이나 볶음에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5개월쯤 지나자 그는 무릎이 덜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었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당근 섭취와 관절염 개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근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안전하면서도 유익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활용하기가 무척 쉽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살짝 익혀도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면 흡수도 빠르고 다른 과일과 섞으면 맛도 좋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당근이 관절 건강을 위한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채소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채소들을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예를 따로 먹어도 좋지만 이들을 함께 섭취하면 훨씬 강력한 시너지가 생깁니다. 식탁 위에서 서로 다른 성분들이 만나 관절 건강을 돕는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여기에 시금치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더해지면 관절 속 산화 스트레스를 다각도로 줄여줍니다. 그리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즉, 하나는 염증을 막고 또 하나는 산화 손상을 줄이며 다른 하나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관절은 단순히 덜 아픈 상태를 넘어 회복과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잡힙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뼈와 연골을 단단하게 하고 당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A, C까지 자연스럽게 보충됩니다. 그 결과 관절뿐 아니라 심혈관, 면역, 시력 등 전신 건강에 긍정적 효과가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약을 한 가지 복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자주 말합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난 67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한 끼에 이 세 가지 채소를 넣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샐러드로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기도 했지요. 석 달 후 그분은 무릎이 덜 붓고 손가락 관절이 덜 뻣뻣하다며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작은 식단의 변화가 약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채소를 같이 먹으면 무조건 관절염이 낫는다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효과가 있어도 개인차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채소를 조합해 먹는 것은 부작용 없이 다양한 장점을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채소를 손쉽게 함께 먹는 방법은 많습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시금치와 함께 무침을 하고 그 위에 당근채를 올려도 좋습니다. 국에 넣거나 볶음 요리로 해도 맛과 영양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요리법이 아니라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과학적으로 이 채소들의 효과가 어떻게 검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계의 논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채소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는 따뜻하게 들리지만 의학적으로는 언제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과 같은 채소들이 관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은 불충분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한 연구팀은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연골 손상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지요. 하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는 아직 일관된 결과가 부족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통증 완화가 뚜렷했지만 다른 환자에게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금치의 항산화 성분 역시 비슷합니다. 여러 논문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염증 표지를 낮추는 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이를 관절 통증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기에는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관절염 환자가 시금치를 먹으면 반드시 좋아진다는 식의 단정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근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관절 회복 속도를 어느 정도로 끌어올리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과잉 섭취 시 비타민 A 중독 같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계에서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채소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섭취가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혈압, 체중 관리에 모두 도움을 주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관절 건강까지 지켜주는 구조가 되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채소가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부작용 없이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하고 그 결과 관절도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는 연구 데이터보다 더 큰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꾸준히 채소를 먹으며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직접 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도 환자가 실제로 좋아진다면 그 경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입니다. 채소만으로 관절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채소 섭취로 관절 건강을 개선한 노년 환자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은 72세 남성으로 오랫동안 무릎 관절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으셨고 표정에는 늘 통증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약도 드셨지만 위장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셨고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나 고민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매 끼니에 채소를 반드시 넣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을 자주 섭취하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식습관이었지만 손자가 함께 식단을 바꾸자고 설득하며 도와주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걸음걸이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밤에 무릎이 욱신거려 잠을 설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주랑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예전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삶의 질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물론 채소만으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손가락 관절이 자주 붓고 아파서 바느질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취미를 잃고 나니 마음도 우울해지셨죠. 제가 권한 것은 단순히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의 식단을 드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3달 후
그분은 다시 바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래는 못하지만 다시 바느질을 할 수 있으니 기분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던 얼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과학적 통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채소를 먹는 습관이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움직임이 늘고 움직임이 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식탁이 작은 접시의 채소일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일상이 힘겨웠던 분들이 채소 섭취를 통해 조금씩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일상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거창하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관절을 지키기 위해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을 식탁에 올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준비가 간단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2분만 살짝 데쳐 간장이나 참기름을 곁들여 무침으로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는 된장국에 넣거나 살짝 데쳐 고소하게 무치면 좋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채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국이나 볶음 요리에 곁들여도 어울립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세 가지 채소를 한꺼번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와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당근채를 곁들여 샐러드처럼 만들면 색깔도 곱고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삶아둔 채소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매 끼니 조금씩 꺼내 먹으면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한 달 먹었는데 큰 차이를 못 느꼈다며 금세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절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 숲을 이루듯 작은 습관이 쌓여야 몸이 반응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하루 건너뛰면 바로 티가 나지만 채소를 하루 거른다고 바로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뒤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채소 섭취를 꾸준히 한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운동을 조금 더 편안히 할 수 있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가족과 함께 식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혼자만 채소를 먹으려 하면 번거롭고 지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족 모두가 함께 채소 중심 식단을 즐기면 자연스럽게 생활이 바뀌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를 위해 브로콜리를 챙겨드리고 아내와 함께 시금치 나물을 무쳐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행복한 풍경이지요. 여기서 학계의 시각도 살짝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식습관 변화가 통증 완화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채소 섭취가 체중 관리, 혈압 안정, 혈당 조절 등 전신 건강에 이롭고 이것이 관절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접시에 채소가 쌓여 당신의 무릎을 가볍게 만들고 다시 걷는 즐거움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당근 하나, 시금치 한 줌, 브로콜리 몇 송이를 올려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채소 섭취에 운동을 더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배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데 있어 채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관절은 기름칠을 해 주어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그 기름이 바로 움직임에서 나옵니다. 채소로 영양을 공급하고 운동으로 관절을 사용하면 두 가지가 만나 시너지를 냅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에서 얻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염증을 줄여주고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그 영양분이 관절 속까지 잘 전달됩니다. 마치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뿌려야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영양과 운동은 함께해야 효과가 큽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20,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무릎이 불편한 분이라면 평지 걷기를 권합니다. 계단이나 오르막은 무릎에 부담을 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권장하는 것은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TV를 보면서 다리를 쭉 펴거나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는 동작만 해도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핵심이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채소를 드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절반만 실천하는 겁니다. 꼭 움직이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70세 여성 환자분은 식단을 바꾸고 걷기를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채소만 챙기고 움직이지 않은 환자분은 효과가 더딘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은 있습니다. 운동이 관절을 더 닳게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적당한 운동이 오히려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해 통증을 줄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채소로 영양을 보충하고 운동으로 순환을 돕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관절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리고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는 것. 바로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삶의 희망을 회복하는 마무리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오랜 세월 몸을 지탱해준 관절에 고마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무릎과 손가락, 어깨는 당신의 삶을 조용히 지탱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어느 순간부터 그 고마움이 통증으로 바뀌고 일상은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들고 손주와 산책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이제 나도 늙었구나 하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관절은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관절은 응답합니다. 오늘 당신이 식탁에 올린 브로콜리 한 송이, 시금치 한 줌, 당근 한 조각이 내일의 발걸음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와 연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가족과의 시간, 삶의 기쁨이 모두 관절 위에 놓여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잃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다시 함께 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삶 전체가 바뀌는 경험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진료실을 찾던 분들이 몇 달 뒤엔 웃음을 되찾아 돌아오십니다. 약으로만은 얻을 수 없던 희망이 식탁 위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희망이 다시 몸을 움직이게 하고 마음을 밝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는 체념이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다짐을요. 채소 한 접시와 가벼운 산책. 그것이 당신의 관절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무릎의 통증이 덜해져 손주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당신의 모습을, 가볍게 발걸음을 옮기며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바람에 실린 꽃향기를 맡으며 잘했다, 오늘 시작하길 잘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순간을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